두 개만 남기고 다 지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연습하시고 계시는 거냐면 슬라이드 만드는 거, 만들어진 슬라이드 지우는 거, 그거 연습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운다고 막 딜리트 키를 막 누르잖아요. 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어쩔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졌네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때는 사고 수습을 해야죠. 슬라이드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얼른 살려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제목에 제가 텍스트 입력이라고 써놨어요. 글자 넣기. 이 글자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자주 쓰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 엔터를 치고 제가 이제 엔터 친 다음에 그 지금 여기서 그냥 할게요. 지금 조금만 다르면 다른 데 같죠? 그래서 네. 자, 이렇게 놓고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원래 슬라이드 안에 박스 쳐 있는 곳에 글씨를 써요. 자, 여기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클릭하고 글씨를 쓰면 돼요. 자, 여기 제목을 제목, 입력하시면 제목에 클릭을 하면 없어졌어요. 제목을 클릭하세요 그 글자가 없어지면서 여기 깜빡깜빡 하는 얘 이름이 뭐냐면 커서예요. 여기 아래쪽에 지금 안쪽에 여기서 깜빡깜빡 지금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잖아요. 얘 이름이 커서라는 애예요. 아, 네. 키역자가 네, 커서예요. 얘는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얘네들 신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커서는 아, 내가 작업 준비가 됐으니까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커서 있는 데서 자, 글자 입력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글자가 들어가죠. 아까 우리가 그 위에다 글씨는 진하게 했었죠. 제목 있는 데는. 그래서 진한 글씨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아까 파란색으로 바꿨더니 파란색으로 네, 나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그 장표마다 다 제목에는 파란색이 되나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해보시다가 아, 나 파란색이 좀 보기 싫은데 검정색으로 바꿔야지. 그럼 여기서 바꾸지 마시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서 바꾸시면 다시 검정색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근데 그 한 장만 바꿀 거면 거기서 그렇죠. 한 장만 바꾸실 때는 거기서 바꾸시고요. 네. 나 전체적으로 여기 슬라이드 10개 있는데 이 10개를 다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작업하지 마시고 보기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서 아까 우리 여기 선택했었잖아요. 거기서 네. 색깔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터를 쓰게 되면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수정하기가 편해요. 음. 그래서 요거를 익숙하게 조금 어렵더라도 이걸 하는 거예요. 쉽게 가려면 그냥 이거 안 하고 해요. 저희가 이제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그냥 슬라이드만 하나 만들려고 파워포인트 조금 배우러 오신 분들은 이 작업을 안 가르쳐 드리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길게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파워포인트를 많이 만들으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꼭 배우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제도 시간을 좀 길게 내가지고 막 보여드렸고요. 어제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좀 쉽게 가시는 거예요. 어, 네, 유용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하면 다 유용한 것만 해요. 할 일인데. 아, 이렇게 요즘 잘난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죠. 예, 글자 넣기라고 쓰고요.
자, 여기도 아래쪽에도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고 써 있죠. 여기도 클릭을 하면 이 글자가 없어져요. 글자가 없어지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글씨를 쓰실 수 있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타이핑은 잘 되시죠? 그냥 네. 자, 그러면 그냥 여기에 제가 글씨를 쓸 테니까 같이 한번 써보세요. 자, 어떻게 쓰시냐면, 써놓은 거 그냥 한번, 요거 가지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고, 요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슬라이드에서 글자 넣기, 도형에서 글자 넣기, 텍스트 상자에서 글자 넣기. 자, 이거 글자 쓰는 방법이 종류가 크게 3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글자 넣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슬라이드에서 글자 넣기, 도형에서 도형에서 글자 넣기에서 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교수님, 도형 저는 네, 네모가 없어지면서 밑에가 안 내려가는데요. 엔터. 엔터. 근데 얘가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안 먹혀요. 잠깐요. 글씨가 안 먹혀요. 키가 안 위에 먹힌다는 거. 네, 글자 입력은 했는데 그 네. 다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안 되거든요. 왜 그러지? 뭔가 뭘 눌렀나 봐요. 뭔지 작동이 모르겠어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금방 꾹 소리 난 게 그거. 네,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러면 일단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 먼저 배우시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네, 새로 새로운, 해야겠다. 여기 잠깐, 여기 어디 검토? 여기 어디가 만져졌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일단 한번 저장 먼저 하시게요. 자, 그럼 순서 좀 바꾸고, 저장 배우고 나서 쉬고, 다시 해보시면서 그때 한번 저랑 네,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시게요. 자, 저장을 먼저 누를게요. 자, 파일 눌러보세요. 네, 파일 누르면 여기에 그 저장이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네. 자, 저장과 다른 이름의 저장은 뭐냐면 저장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일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 이 아래 한글 쓰시는 거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조금 얘는 좀 어려워요. 여기서 위치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저장을 누르면 찾아보기라고 나와요. 이 찾아보기가 뭐냐면 내가 이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어디다 저장하실 예정이세요? 우리가 바탕화면. 제일 만만한 데가 바탕화면이죠?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옆에 바탕화면이라고 있어요. 바탕화면을 클릭을 하고 그럼 저는 뭐가 많죠? 자,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낱개로 돌아다니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빈 공간에서 만드셔갖고요. 새로 만들기, 폴더. 바탕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 여기 있다. 맨 위에 있어요. 네. 네, 네.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로 만들기. 그리고 폴더. 이걸 누르면 새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아니, 여기는, 이름이 뭐로 해야 되지? 일단 저는 파사모라고 할게요. 파사모 실습 파일. 이렇게 쓰고요. 엔터를 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여기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실습 1이라고 써놓으세요. 저는 여기 날짜를 적어 놓은 거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오늘 날짜를 적어 놓으시면 조금 더 2023
1102라고 써놓으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구분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제 나, 어, 네, 저장. 나중에는 이제 그 파일 이름을 진짜로 쓰시는데 지금 이건 실습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습 1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찾아서 보시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여기 위에가 2023 1102 실습 1이라고 생기면서 파워포인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렇게 됐으면 잘 되신 거예요. 이게 한글하고 약간 저장하는 방법이 틀려요. 한글은 좀 쉽게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한 단계 길을 더 들어갔다가 들어가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음. 선생님 질문해도 돼요? 네, 하세요. 컨트롤 Z하고 네. 그 되돌리기 있잖아요. 전화면으로 가는 거. 아, 네, 요거. 그거랑 이 어떻게 무슨 아, 차이예요? 똑같아요. 같은 건데, 자, 요거는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돌아가는 거고요. 네. 요거. 이거는 버튼을 눌러서 되돌아가서 앞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컨트롤 Z는 단축키라 그래요. 혹시 복사할 때 어떻게 하세요? 컨트롤 C. 제 컨트롤 C, 컨트롤 V 쓰시죠? 네. 네. 요게 그 컨트롤 Z도 단축키 하나예요. 예, 그 저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를 잡고 찾아가서 여기서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컨트롤 Z를 누르면 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Z를 잘 쓰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돌리는 거. 자, 이렇게 갔으면, 잘못 지웠네? 다시 돌아오는 건 컨트롤 Y예요. 아, 컨트롤 네. 다음하면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컨트롤 Z. 다시 되돌리는 거는 컨트롤 Y. 한글은 컨트롤 시프트 Z. 예, 한글하고 조금 다축키가 약간 달라요. YZ. 예.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어려우시죠? 예, 네. 어려우시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나갔다가 다시 한번 그 파일 열고 들어와 보세요. 그 글씨가 들어가는지 보게요. 자, 그리고 다른 분들은 10분 쉬시겠습니다. 8시 5분에 뵐게요. 네. 네.
자, 들어오시겠어요? 물 좀 드셨어요? 어려우시죠? 내일까지 하시면 이제, 모레까지 하시면 이제 지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입력 한번 시켜보세요. 여기까지. 똑같이 않으셔도 되고요. 대충 쓰셔도 돼요. 글자 쓰는 방법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글자를 변환하는 거랑 변형되는 거랑 그쪽 보여드릴 거예요. 큰 글씨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에 글머리 글이 네모난 거 만들어 놓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도 있었잖아요. 그 동그라미는 언제 쓰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서, 왜, 그, 요 단계를 좀 한 단계 낮춰서 쓰는 거예요. 엔터 치고,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탭키라고 있어요. 캡스락 위에, 어, 어떻게 생긴 키냐면, TAB라고 써 있는 키보드도 있고요. TAB라고 안 써 있으면, 요렇게 생긴 키가 있어요. 캡스락 키 위에. 그러니까 ESC 키 바로 밑에, 물결 표시 밑에. 자, 그거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점 동그라미가 생겨요. 되셨어요? 김문채 선생님은 되셨어요? 아, 네. 네, 스피커가 꺼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어, 그냥 하나둘 써놓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엔터 치면 또 안에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여기는 A, B, C, D, E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또 치면요. 계속 그 안쪽에 한 단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밖으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려면 Shift 키 하고요. 탭 키를 누르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글자 넣고 엔터. 그리고 나서 탭 키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고요. Shift 탭을 누르면 밖으로 다시 나와요. 이렇게. 이게 요거예요. 탭을 누르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고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밖으로 첫 번째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생각이 안 나. 탭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요게 기예요.
우리 글머리 점점점 찍었던 데 있죠? 그 옆에 음. 보시면 이 그림이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고. 아까 시프트 탭이 이게 지금 요게 탭이고요. 요게 시프트 탭이에요. 어, 여기서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고 밖으로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탭, 시프트 탭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면 거기서 쓰시면 되는데 요거 그냥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왜 하다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도 아까 그 되돌리기 컨트롤 Z랑 똑같아요. 여기 그림 여기에도 있고 우리 컨트롤 Z도 쓰듯이 여기서는 안으로 들어갈 땐 탭, 밖으로 나올 때는 시프트 탭. 그러면 이제 또 글씨를 넣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도형이 있어요. 자, 도형을 누르고 안에다 도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모든 도형은 그리면 처음에 이렇게 이 색깔의 이 글씨예요. 크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쓰면 이렇게 채우기 색은 이 색깔이고요. 글자 색은 이 색깔이에요. 흰색이고요. 글자 크기는 맑은 고딕 18포인트예요. 이게 기본 도형의 글자 크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려도 똑같아요. 동그라미 그려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에 그 18포인트 맑은 고딕 가운데 정렬 이게 기본값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나는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 다른 걸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 여기를 이제 색깔을 바꿔요. 나는 채우기 빨강색은 좀 그런가요? 노란색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하고 32포인트로 하고 아니 24포인트만 할게요. 24포인트로 하고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검정색으로 하겠다. 우리 이렇게 아까 검정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24포인트 검정색 글씨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색은 빨강색으로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노란색 바탕에 빨강색 테두리에 여기 맑은 고딕 24포인트 검정색으로 바꿨어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모든 도형은 이런 형태로 앞으로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 그냥 또 도형을 그리면요. 이렇게 또 만들어져요. 근데 나는 이걸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뜨거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나오는 요 메뉴를 팝업 메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을 또 써볼게요. 도형 색, 글자 크기, 어, 글꼴,
정렬 다 하고 이제 완성이 됐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거기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엔터 쳐볼게요. 이건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누르면 자 이제부터 그려지는 도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원도형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쓰면 이렇게 이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왜냐면 그 우리가 파워포인트는 그 글씨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도형에다 글씨 쓰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아니면 여기를 색깔을 안 넣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도형이 채워져 있으면 안 되니까 요거를 채우기 없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중요한 거 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채우기 없는 도형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앞으로 모든 도형은 이렇게 도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아,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투명한 채우기 없는 도형에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고 여기다 글씨를 쓰면 검정 글씨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 어, 순서입니다. 꼭 아무리 저기 한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요 선이 너무 그러니까 두껍지가 않고 얇죠. 그러면 요거 또 다시 클릭을 해가지고요. 여기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면 두께라고 있어요. 요거를 2나 3이나 4로 해주는데 4는 너무 두껍고요. 저는 2에서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이 두꺼워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기본 도형으로 다시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도형을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두꺼운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거를 다 마스터 하시면 한 30%, 파워포인트를 한 30% 정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 40%? 예, 도형이 그만큼 파워포인트에서는 하고 있는 역할이 많아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잘 안 되시면 보시고요. 그러면 아시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도형에 글자 넣는 거 말고 마지막에 텍스트 상자에 글자 넣기라고 있죠.
네, 요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요거가 기예요. 요거 가 해가지고 줄거진 거, 가 해가지고 세로로 줄거진 거. 요게 텍스트 상자예요. 요거는 클릭하고 여기다 말고 여기서 그러니까 안에서 클릭하면은 저기 할 건데. 자, 요렇게. 그러면 애초에 딱 글씨를 쓸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안에 글씨 쓸 수 있게 해놓고 텍스트 상자에 글자 넣기라고 쓰면 요거 기본값이 아까랑 또 다르게 맑은 고딕 18포인트로 해가지고 글씨가 쓰여져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실선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좀 글씨를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24포인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 글씨 넣는 거랑 지금 텍스트 상자에 글씨 넣는 거랑 도형에 글씨 넣는 거랑 방법이 좀 틀려요. 그때그때 어떤 걸 써야 될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세 번째 거는 잘 안 쓰고요. 여기 도형에다 많이 그려서 넣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 제 취향하고 다른 취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다 꼭 넣으라고 그렇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형을 더 좋아해서 그런지 도형에다 그냥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쓰는 거 자기가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어차피 이 아래쪽에서 쓰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쓰는데, 그쵸? 큰, 큰 틀은 쓰는데 그 안에 이제 안에다 쪼물쪼물 넣는 것들은 도형으로 만들어서 넣을 건지 텍스트 상자로 넣을 건지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 보시면 엔터를 치면 이제 글씨가 들어가면서 커지죠. 커지는데 내가 이걸 좀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면 잘 안 늘어나요. 이거 저기 안에 들어가서 옵션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키우면 도형은 그냥 늘어나요. 그래서 요것들이 두 개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옵션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요거보다는 요걸로 쓰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자, 요걸로. 근데 이제 대신 여기는 도형이 테두리 선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조금 요거 선 없애야 되는 경우에는 없애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편한 걸로. 이제 쓰시다 보면은 이제 나오실 겁니다. 어떤 게 편한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글자 넣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은 어디가 편하신가요? 1번. 여기서 넣는 거. 근데 요거 외에 넣어야 될 때는 2번. 도형의 글자 넣기. 3번. 텍스트 상자의 글자 넣기. 어떤 게 편하신가요? 도형. 네, 맞아요. 도형이 편해요. 왜냐면 이런 거를 조금 도형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가 텍스트 상자에 글자 넣기를 하게 되면 내가 좀 늘리고 싶은데 이 늘어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걸 전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 할 수는 있는데 이걸 하려면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넘치게 뭐 이걸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갑자기 이걸 보는 순간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걸 쓰시고 만약에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누르고요. 도형 윤곽선 없애주면 자, 얘랑 똑같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조절해서 쓰는 게 훨씬 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도형은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도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아래 거에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때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아웃에 가서 요거 제목만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제목만을 넣으면 자, 밑에 그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입력하세요가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 제목에 도형이라고 써주세요. 도형이라고 쓰고 나면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 그림을 한번 눌러보세요. 도형이 있는 이 그림은 어디 있냐면요. 홈에도 있고요. 삽입에도 있어요. 삽입에 여기 도형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있냐면요. 도형을 한번 클릭하고 나면 도형 서식이라는 게 하나 생기거든요. 여기에도 있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거 쓰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여기 홈에 있는 도형. 홈에 있는 도형이 있고 두 번째는 삽입에 가면 삽입에도 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형을 찍고 나면 여기 도형 서식에 들어가면 도형 서식에서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 있었는데 어쩔 때는 저쪽에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막 이거 하시는 분들은 왜 얘가 여기 있지? 여기 옛날에 있었는데 왜 안 보이지?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리본면에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홈에도 있다는 거. 여기 사각형을 한번 누르시면 그냥 사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도형이 선택됐기 때문에 도형 서식에 이쪽에 도형 삽입이 만들어졌어요. 자, 아래로 삼각형을 누르시면요. 어디 칸을 보시냐면 자, 여기를 봐보세요. 사각형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정사각형이 있고요. 아니, 그 직각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이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좀 다 그려놓고 한번 해보시게요. 선생님, 네. 아까 도형을 이걸로 바꿔놨었어요? 요 색깔 없는 걸로. 아, 그러셨구나. 네네. 바꿔놓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 바꿔주세요. 저는 제가 빨간색 이걸로 많이 써가지고 이걸 바꿔놨어요. 여기 채우기 없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없음 빨간색 두께를 조금 두껍게. 그러면 이게 이제 쓰임새가 좀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쓰다 보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도형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가서 색깔을 먼저 선택하고 두 번째 두께를 2와 4분의 1 포인트짜리 넣어주시면 이 정도 두께 사각형이 그러니까 선이 굵기가 돼요. 1포인트는 조금 얇더라고요. 좀 중요한 거 표시하고 그러려면 좀 작아서 저는 2와 4분의 1 PT를 써요. 포인트. 이 PT가 포인트 약자예요.
이렇게 해서 좀 크게 해가지고 좀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지가 재밌어 봤자 어렵지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거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번째 거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다 틀리죠? 파워포인트 그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요. 그 자격증 시험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형을 못 찾아서 시험을 못 봐요. 어머, 도형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여기까지만 해놓고 볼게요. 네,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있으면 사람들이 시험 볼 때 금방 찾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형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노란 귀가 보이시죠? 네. 자, 노란색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 모양이 바뀌어요. 노란색을 옮기면, 안쪽으로 옮기면 이런 모양, 바깥쪽으로 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일단 이게 그림 한 세네 개만 그려보세요. 도형을. 노란 거 나타나는 거는 도형이 어, 변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 나타나는 거는 안 되는 안 거고. 나타나는 거는 요거는 안 나타나요. 변형이 안 돼요. 사각형은 정사각형은 그러니까 사각형은 안 되고, 자, 여기도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노란색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노란색 부분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도형이 변형이 돼요. 음, 자, 여기도 클릭을 하면 노란색이 이쪽에 있죠. 자, 움직이면 이렇게 각이 달라져요. 여기는 노란색이 두 개 있어요. 이쪽으로도 만들어지고 이쪽으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몇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팔각형이 돼버렸어요. 음. 여기도 누르면 노란색이 두 개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가 자격증 시험에서 상당히 그 탈락률이 많아요. 그리고 A를 받는 확률이 좀 낮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요 변형된 그림들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본 모양이 처음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쵸? 자, 보시면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요 그림 한번 부분 원형이라고 써 있는 거 요 그림 한번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예. 이빨 빠진 동그라미 같이 생기네.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예요. 여기. 이 부분.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정원이 그려집니다. 가로 세로가 똑같은 4.53, 4.53이죠? Shift 키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하고 도형을 만들면 사각형을 만들면 정사각형.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 정원이 그려져요. Shift 키예요. 자, 여기는 지금 노란색이 두 군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는 그 수박같이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수박은 안 만들고 요렇게만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이빨 빠진 동그라미 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살짝 돌리면 연꽃이라고 우겨도 되고 입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다가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뭐를 하냐면 눈도 그리고요. 입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해가지고 그거 갖고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해요. 왜냐면 이미 어른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사고가 접어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 가지고 눈도 만들어 붙이고 막 해요. 그래서 역시 어른과 어린이는 틀리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뭐를 그려서 한 번씩 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은 해보시지 마시고요. 재밌으라고 하는 거라서 이런 그림들도 만들어 가지고요. 애들 주면 애들 되게 재밌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많이 안 해서 이제 이렇게 시범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그림이 만들어지는 파이 차트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도형을 다 변형을 시키면요. 가지가지한 그 기괴한 그림들이 다 만들어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자,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여기 안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될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안 오시죠? 그래서 시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그림도 있고요. 자, 오늘 숙제예요. 도형 다 그려보고요. 변형 한 번씩 다 시켜보세요. 숙제를 너무 많이 내드렸나? 일단은 자, 여기는 이제 주사위 모양인데 이것도 이렇게도 만들고요. 음, 지금 이렇게 제가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원통 모양. 네, 이거는 캔 같이 생겼죠? 또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렇게 하고 변형이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요거 한번 눌러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거는 지금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런 그림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뭐 그림을 올려가지고 글씨도 집어넣고 모양을 꾸미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도형을 잘 만들면 한 50%는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오늘 도형까지 마스터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파워포인트 반을 배운 거죠. 뭐 했다고 지금 반을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하여간 도형까지 이제 좀 정리해서 여기다 이제 글씨만 집어넣을 줄 알면, 글씨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나. 그죠? 여기도. 자, 여기다는 글씨 넣기 좀 힘들겠죠?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도형을 하나 엎죠. 이렇게 원차, 원이나 뭐 하나 엎어가지고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 쓰는 거 햇님도 있고요. 햇님이 자 웃는 얼굴이 삐죽이도 되고 웃는 얼굴도 되고 이런 것들 예전에 그 뭐지 그 스마일 그림 할 때 이거 캠페인 할 때 이 그림 가지고 많이 썼었어요.
오늘 그러면 내일 저기 선생님하고 만나셔서 스터디 하실 거예요? 스근이 선생님하고? 네. 하실 때 요거 좀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오늘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웠어요. 순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자, 음, 그러면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오늘 뭐 했냐면요. 제일 먼저 슬라이드 마스터를 했었어요. 그쵸? 네, 슬라이드 마스터 간단하게 복습. 복습. 네, 그러면 네, 요거는 카톡방에 넣어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서 하시고요. 네, 음, 글자 넣고 엔터 탭 했었고 저도 이제 이 도형은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자꾸 쓰다 보면은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보면서 이제 다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선생님 네, 그 레이아웃 제목만 있는 거에서는 네. 그 여기 화면에다가는 글이 안 써져요? 아, 예. 그때는 도형을 그려가지고 쓰시든지, 자, 여기서 엔터 치고, 자, 여기 아, 제목만 있죠? 네, 근데 밑에 글을 쓰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제목 및 내용이라는 데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이게 나와요. 음,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단출하게 만든 이유가 여기서 쓰는 걸 선택해서 쓰기가 편하려고 그걸 단촐하게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는 방법. 그냥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를 계속 얘기했는데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면, 길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보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탭 누르면 안으로 쭉 들어가죠? 자,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자, 그리고 선생님 엔터 치고,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네. 그 요- 레이아웃 홈에서 레이아웃에서 네. 어 제목 및 내용 이걸 못 찾았어. 이게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에서 네. 자, 그러면 보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수정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었죠. 체크해가지고 하는 거. 뭐가 있었을까요? 자, 잘 모르시겠으면 얼른 생각 안 나면 얼른 보기 눌러보세요. 거기서 뭘 눌렀었어요, 우리가. 이게 말로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눈금자. 자, 눈금자와 안내선. 아, 기억나시죠? 네. 네. 이 두 개를 했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면 맨 위에 엄마에서 1번 첫 번째 슬라이드 그걸 이제 부모 슬라이드라고 말은 우리는 하는데 여기서 글자나 글꼴, 폰트 우리가 폰트라고 이름을 해요. 그 글자 크기를 그 다음에 위치 제목 위치 그 다음에 뭐 서식 이런 것들을 다 완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는 슬라이드는 지우면 되시죠. 네. 음, 그냥 그러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한 번 더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보통은 두 개에서 끝나는데 세 개까지도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홈의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음, 여기서
슬라이드를 선택하시면 되죠. 슬라이드 닫기 하고 나와서, 그죠? 네, 여기, 그쵸.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서 닫기. 이걸 먼저, 이렇게. 그러면 슬라이드는 완성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눈금자 안내선은 체크하시고, 가운데 있던 눈금선은 체크 안 하고. 네. 자, 눈금선이 뭐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점점점점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얘가 있어서 되게 불편해요, 눈이. 요거는 도형 그릴 때, 정확한 도형 그릴 때 쓰기는 하는데요. 아, 얘가 이제 얘 때문에 또 불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걸 안 써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써요. 여기는 각 슬라이드는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스터에서 닫고 나왔을 때 네, 그 슬라이드가 2개 있었잖아요. 그 네. 세로 하는 게. 그러면 위에 거는 제목 쓰는 거고 밑에 거는 요거 2개요. 네네네. 네, 아니 거기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고 나오면 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자, 이게 있었는데, 어, 그 다음에 요 2번째, 아까 요 있었던 거 그거 말씀하시죠? 네. 이거는 그거는 꼭 2개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제목에서 엔터를 한번 쳤었잖아요. 네네. 엔터를 쳤기 때문에 2개가 있는 거고, 엔터 안 치고 있으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있는 건 표지네요. 네, 표지인데 그냥 거기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뭐, 엔터를 2번 눌러놓으면 슬라이드가 3개 세 만들어질 장.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여기 클릭하면 저 빨간색 테두리 있는 게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여기 홈 레이아웃하고 2개는 그 뭐지? 짝꿍이에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그 레이아웃이 우리 보여서 홈에서 그걸 선택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그 글자 넣는 거. 음,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음. 글자 넣기 해가지고 여기는 슬라이드에서 글자 넣기, 도형에서 글자 넣기, 텍스트 상자에서 글자 넣기. 요 3개는 차이점 아까 보셨죠? 네. 예. 근데 우리는 뭐가 편하다? 도형에서 도형. 글자 넣기가 편하다. 내가. 그 다음에 도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고, 자, 도형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모양이 채우기 없음. 음,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 두께. 요거를 선택해 놓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 자, 요거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 그릴 때는 모든 그림이 기본 만들어 놓은 그 도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마지막에, 3가지 안 했나? 2가지인가? 네, 글자는, 어떤 거, 변형. 도형 변형. 네.